이번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.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의 좀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. 이번 FOMC에서 어느 정도 그 기간을 조금 얘기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FOMC가 왜 중요해요? 아, 저는 궁금해요. 할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주말 너무 빨리 지나가요. 주말 날씨가 네, 봄이었어요. 네, 증상 같으신다면서. 용마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아차산으로 내려왔거든요. 그 밑에 먹을 것도 많잖아요. 내려와가지고 청국장이랑 그 두루치기에 해준 거 이렇게 싼 먹는 거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. 거기 맛집 많아요. 청국장 냄새 나잖아요. 진짜 맛있어요. 저는 근데 발 냄새. 일단 뭐 지금 주말인데 다음 주 좀 피하고 싶은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긴장감을 주는 FOMC입니다. 우리나라 증시가 2월 1일 이때를 기점으로 급반등을 했거든요. 근데 그날이 또 FOMC 했던 날이에요. 늘 한 달 반 간격으로 있는데 그 전에 한 달 반 전에도 FOMC를 기점으로 시장이 반등을 했고 뭐 조정을 보여주고 이게 지금 거의 한 작년 하반기부터 쭉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분위기가 좋으니까 FOMC가 오면은 좀 쫄 수밖에 없잖아요. 이번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개개인별로 뭐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. 저번 주에 이제 반도체 출렁출렁, 저저번 주부터 출렁출렁 할 때 이제 지수가 정고점에 지금 걸렸다. 맞아. 예,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의 좀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. 반도체 하락을 이제 노래를 불렀던 이유 역시 많이 올라갔고 정고점에 걸쳐 있고 이럴 때 한 번씩 또 무너뜨리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 신경 안 씁니다. 지금 약간 그 겁중인지 모르겠는데 그 지난주에 뉴스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엔비디아 거품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. 근데 예전에 그 엔비디아한테 뭐 받으려면은 뭐 1년 기다려야 된다, 뭐 11개월 기다려야 된다 그 얘기 나왔잖아요. 네. 요즘에 3개월 정도 기다리면 된대요. 네. 그래서 엔비디아 얘기를 좀 많이 하던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제 대주제 같은 거에는 뭐 3차 AI 뭐 겨울은 오지 않는다? 네, 이런 얘기가 딱 달려있는 거 보니까 반도체는 일단 엔비디아는 좀 견조하긴 할 것 같아요. 이번 주에 또 엔비디아가 이제 또 엄청 크게 또 행사가 있기 때문에 네, 이제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불꽃쇼가 한 번 정도는 좀 끝나지 않을까. 이제 하이닉스 얘기가 이제 늘 붙으니까.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우리나라 그 증시를 이제 보는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다 이제 하이닉스는 좀 다르다. 하이닉스는 다른 범주에 있다. 그러니까 얘네들 엔비디아가 메인 하는 거랑 HBM은 좀 별개의 문제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어가지고. 근데 하이닉스도 지난주에 조금 주후반에 주춤하긴 했죠. 그다음에 코스피가 일단 지난주에 또 최고치 2,700을 넘겼다가 약간 조정 한번 보여줬는데 그때 반도체는 안 움직였습니다. 그쵸. 네. 자동차가. 그쵸. 조선. 아, 뷰가 좋아졌어요, 제가. 현대차를 잘 안 보거든요. 네. 근데 보게 되더라고요. 여기서 이제 떠들고 이제 딱 가면은 의식하는. 의식돼요. 아, 진짜 자동차가 빨간불인가, 파란불인가.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워낙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. 근데 그나마 좀 이렇게 마음 편한 거는 웬만큼 다 그대로 좀 흘러갔다는 거. 정 대표님 너무 이렇게 어깨에 뽕 들어가셔서 그리고 전문가님은 네.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혀져 가려는 제가 그랬잖아요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지난주 종이를 꼭 찍어가지고 지난주 내내 봤거든요. 월화수목금. 네. 근데 진짜로 좀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더라고요. 저번 주잖아요. 저요? 네. 그랬어요? 네. 전부터 떨어지더라고요. 역시 이번 주 디자인 픽이 굉장히 중요해요. 네. 네, 왜냐면 뭔가 큰 이벤트가 걸려있기 때문에. 불안해요, 지금. 저 네. 이번 주 반도체. 아, 왜 아야? 저도 살짝 반도체 보고 있긴 한데, 그럼 뭐 저랑 같은 의견이 되는 건데 왜 아예요? 이 팀장님과 지금 같은 의견으로 가서 지금 잘 된 꼴을 못 봐가지고. 지난주에 우리가 그 변수가 하나 나왔거든요. 조선. 너무 뜬금없어. 조선주가 너무 강해가지고 와 진짜 이게 이 정도인가 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조선주는 호재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. 특히나 우리나라 조선은 매주 나와요 사실. 근데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제 그 미중 분쟁 얘기 나와가지고 삼성중공업이 엄청. 네. 거의 뭐 그냥 얘네들이 코스피의 뭐 진짜 3분의 1? 뭐 그 정도를 담당하지 않았나. 저 PBR은 꾸준히 그냥 확실히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느낀 게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거는 잘 가요. 맞아. 네. 그거는 진짜 저도 하나 느꼈어요. 금융지주 이런 거. 맞아.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두산 같은 음. 지주사 종목 중에 두산은 뭐 호재가 있긴 했지만 확실히 코스피가 강세일 때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붕 뜰 것 같아요. 뭐 사야 되지?
특히 조선도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거의 안 보잖아요. 아예 그냥 거들떠도 안 보죠. 올라가도 안 보지 사실. 홈차야 뭐 그냥 기존 코멘트 가는 거고. 그래서 이번 주는 살짝 뭔가 조금 조심해서 나쁠 거 없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. 이게 시장 전체를 보면은 지금 시장이 내려가는 느낌이거든요. 근데 코스피가 그 와중에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그게 약간 난이도를 조금 올린 것 같고, 저는 개인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해요. 한 1, 2주 정도는. 근데 이전처럼 우리가 보통 FOMC 하면 한 달 반 주기니까 한 달 반 빠지고 8, 9, 10월에 세 달 빠졌잖아요. 그때가 FOMC 2번이에요. 그러니까 한 달 반 해가지고 세 달 연속 빠진 거거든요. 근데 지금 한 달 반 올라갔으니까 지금 한 달 반 사이클인데, 저는 한 달 반까지는 조정을 안 줄 것 같긴 해요. 어쨌거나 금리 인하는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. 좀 조정은 주되. 네. 한 1, 2주 정도? 우리가 충분히 좀 감당할 수 있는, 그리고 좀 지루한 거 많이 나올 것 같고. 지난주 시장 진짜 지루했거든요. 진짜 막 이거 뭐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.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. 저는 이게 그나마 우리나라 증시를 좀 더 받쳐주는,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, 우리나라 증시 1월 말에 빠질 때 있잖아요. 1월 중순 해가지고 빠졌잖아요. 그때 중국 증시가 엄청 안 좋았어요. 그리고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이 중국 올라가고 내려가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계속 같이 들락날락 거리더라고요. 근데 지금 일본은 약간 좀 뭐 4만 찍고 고점을 찍었다 해가지고 반도체가 거기는 끌어올렸으니까 엔비디아 떨어지면서 좀 밀렸는데, 근데 중국은 지금 안 쉬고 약간 올라오는 그 흐름이어서, 중국 쪽의 이슈가 좀 괜찮은 게 나오면 우리나라도, 화장품도 지난주에 나쁘진 않았거든요. 그래서 중국 이슈가 우리나라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거, 요거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올해 이 중국 부양이 네. 정말 크게 많이 찾을 것 같아요. 저도 체험방을 하면서 이 중국 이슈를 거의 진짜 매주 다루고 있거든요. 네, 저는 이게 좀 크지 않을까. 올해는 딱 두 가지. 중국 부양 이슈랑 전쟁 끝나는 거. 이 두 가지가 좀 상승장을 좀 이끌지 않을까. 이 중국이 부양이 이 위안화가 박살이 나가지고 원래 했던 거는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낮추는 것밖에 없었어요. 중국이 할 수 있는 게. 그래서 유동성을 자체적으로 풀라는 것은 이제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낮춘 상태에서 유동성을 풀자라고 했는데, 작년에 결정이 좀 났어요. 돈 풀겠다 이거. 그게 아마 올해 전 좀 우리나라 시장에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. 이게 중국 그때 이제 그 중국 시장에 올라올 때도 그때 지준율을 좀 낮춰줬거든요. 그리고 한번 팡 튀고 다시 한번 또 이제, 근데 양해하고 별다른 얘기가 많이 안 나왔어가지고 약간 좀 실망하는 그 분위기긴 했는데, 근데 계속 일단 올라오고 있고, 또 이게 아이러니한 게 방금 정 대표님이 얘기했던 그 전쟁 얘기, 지난주부터 재건 관련주들이 맞아요. 네, 재건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, 그런 것들도 일종의 좀 시그널이지 않을까. 약간 좀 지역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, 이제 SG가 아스콘. 네, 아스콘 네. 그거를 이제 맺었다라고 하면서 나왔는데,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 딜이 된 게 처음이래요. 네. 그러면서 SG 움직이면서 뭐 S와 예전에 뭐 데모, 뭐 삼부토건 현대로다임. 그런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. 근데 언제나 이제 그 유동성의 그 회수의 끝은 전쟁이었다. 이번 FOMC에서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, 일단 금리 인하를 언제 시작하는 거냐도 중요하겠지만은 몇 번 하느냐. 원래대로라면은 3번, 4번 이렇게 했었거든요. 그래서 올해 3번, 내년에 4번. 일단은 이번 FOMC에서 어느 정도 그 기간을 조금 얘기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 단기성으로는 조금 밀리겠지만, 그래도 뭐 어차피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차츰차츰 조금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, 밸류업 같은 경우도 그냥 한 번 이슈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, 꽤 많은 회사들이 그 자사주 처분하는 거 뉴스도 많이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주 환원 배당 이런 것들도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라면은, 뉴스를 좀 봤을 때 자사주 처분을 되게 조그마한 거, 그러니까 생색내기식 뭐 그런 부분을 있기는 하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부에서 후속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. 방금 그 뉴스를 보고 왔거든요. 네. 이복현 금감원장인가요? 이분의 지지율이 지금 한동훈 씨보다 높대요. 아, 그런 식의 분위기래요. 지금. 성과 나오나요? 선거요? 네. 뭐 뭐 노리시나? 제가 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. 요즘에 골드락스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그게 좀 핵심일 것 같아요. 미국 경기 지표가 좀 잘 유지가 되면은 FOMC 충격이 좀 덜할 것 같고, 지금 PPI 나오고 지난주에 이제 약간 또 미장이 조정을 보여준 거라. FOMC가 왜 중요한지 아, 저는 궁금하고.
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나 뭐 해외 증시 전부 다 금리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네.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잖아요. 네. 그 금리에 대해서 가장 좀 명확한 방향성을 그 연준이 얘기해주는 그 행사 이벤트가 FOMC예요. 그러니까 시장이 그걸 보고 이제 움직이는. 그럼 만약에 FOMC로 시장이 빠지면은 네. 이제 그 후를 위한 준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네. 그럼 FOMC 때문에 빠지게 된다면 그거는 매수의 기회. 네. 저는 올, 매수의 올해는 그냥 매수 보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악재가 없어요. 뭐 매수할까요? 팀장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죠? 그거 빼고 다. 여전히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환호할 만한 그런 구간은 저는 우리나라 증시 아직 안 왔다고 봅니다. 네, 오늘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FOMC 많이 긴장하실 것 같은데 저는 뭐 저희 다 지금 일단 비슷한 답변이긴 했거든요. 큰 데미지가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. 데미지가 들어와도 좀 단기적으로 그치지 않을까. 매수해야 된다.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